안녕하세요, 블랙사입니다. 자, 파월 연준 의장의 재임 소식에 미국의 3대 지수는 이틀째 출렁이고 있는데요.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이틀 연속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저께 연임이 결정된 이후에 1.5%까지 하락한 데 이어서 어제도 0.5%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는데요.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상승 마감한 것과 다소 비교가 됩니다. 다우지수는 어제도 0.55% 상승하면서 연준 의장의 이 재임 소식과는 상관없이 이틀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S&P 500 지수는 0.17% 상승을 하면서 하루 만에 이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확실히 전 섹터를 모두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상승할 때도 크게 빠르게 상승하진 않지만 떨어질 때도 방어력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500개의 우량 기업들을 선정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오르는 종목이 있고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겠죠.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기업들의 고른 성장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높은 수익도 중요하지만 정말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는 분들은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에는 SPY가 있고 국내에는 타이거, 미국 S&P 500 ETF 외에도 코덱스나 킨덱스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S&P 500 지수 추종 ETF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어느 걸 선택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좀 더 높은 수익률도 원해 하시는 분들은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미국에는 QQQ가 되겠죠. 국내에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가 있으니까 역시 참고하시고요. 코덱스나 킨덱스 등 다양한 운용사의 ETF들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나스닥 지수가 연일 빠지긴 했지만 다행스러운 건 장 초반에 1% 넘게 급락했던 지수가 장 막판으로 갈수록 하락폭을 줄이면서 0.5% 하락으로 마감이 된 건데요. 자,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살아있다는 말이겠죠. 자, 너무 올랐기 때문에 사실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많이 올라서 좋긴 한데 계속 오르기만 하니까 불안한 거죠. 언제 확 한번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인데요. 자, 이번에 연준 의장의 재신임으로 인해서 앞으로 통화 정책에 변화가 생기게 될까 하는 그런 불확실성이 시장에 두려움으로 다가오면서 금리 인상에 가장 민감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의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하지만 이 하락폭을 축소하면서 아직까지 나 살아있어 라고 외치는 것 같은 느낌도 받았는데요. 저는 차트를 잘 보진 않지만 나스닥 지수 차트를 보시면 최고점을 찍고 하락하던 지수가 21선 아래에서는 힘을 받으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만약에 힘이 약하다면,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올라갈 모멘텀이 없다면 이번에 지수가 크게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행히 21선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한 번 더 힘을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차트는 차트일 뿐이니까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기업의 성장성과 실적이죠. 투자를 하실 때는 이 두 가지는 기본으로 깔고 시장을 바라봐야 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최근에 S&P 500 내 기업들의 실적이 너무나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지수가 상승을 한 건데, 다시 말해서 거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가 곧 시작되죠. 다음 달엔 크리스마스까지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소비 시장이 더욱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고 경제 활동이 활발히 일어난다는 건 기업들의 실적과도 연관되어지기 때문에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 당분간 가계의 지출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배경도 있기 때문에 S&P 500 지수도 하루 만에 반등을 보인 것 같고, 나스닥 지수도 빠지긴 했지만 뒷심을 발휘하면서 하락폭을 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상승 반전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의 국채금리가 전일에 이어서 이틀 연속으로 급등을 보였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임이 결정되고 나서 계속 오르고 있죠. 일단 처음에 연임 기사가 나왔을 때는 누가 될까 하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지수가 상승을 했죠. 자, 게다가 파월 의장이 이때까지의 횡보로 봐서는 다소 온건파적인 성향을 비춰왔기 때문에 시장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연준을 압박하는 그런 발언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막혔죠. 인플레이션 상승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연준이 잘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으니까 금리 인상 빨리 시작하자. 뭐 이 정도로 요약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시장은 연준 의장이 앞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어떤 통화 정책을 펼칠 것인가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그 방향성이 읽혀지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지수도 혼조세를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국채 금리는 이틀 연속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역시 조기 테이퍼링 종료와 함께 내년에 한두 차례 이 조기 금리 인상을 염두에 둔 상승인 것 같죠.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 기준점이 되는 국채금리의 상승이기 때문에 시장은 나름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10년물 국채금리는 1.681%까지 올랐고 2년물과 5년물 그리고 30년물 국채금리까지 모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1월 달에도 10년물 국채금리는 미친 듯이 올랐었죠. 1.7%를 넘기도 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를 보면 어떤가요? 나스닥 이틀 전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국채금리의 상승에도 지수는 올라간다는 거죠. 물론 국채금리가 그 사이에 오름과 내림이 있긴 했지만 어제 기준으로 1.68%면 불안해서 주식을 던져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국채금리 1.7% 정도는 뭐 괜찮아, 이해할 수 있어. 지금 지수는 더 올라가야 해. 뭐 시장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국채금리의 고점을 계속해서 높이면서 조정도 좀 받고 그냥 서서히 계속 우상향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도 1.63%까지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서 오늘은 나스닥의 상승도 기대해 볼 만할 것 같고요. 긴 호흡에서 보면 금리 인상은 꼭 나쁘지만은 않았고 앞으로의 주가나 지수에도 단기 약재가 될지는 몰라도 발목을 잡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신성장 산업들이 너무나 빠르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인데요. 단적인 예로 미국이 전기차 시대로의 대대적인 전환을 발표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2차전지 배터리 기업들의 성장성도 부각이 되고 있고 반도체와 메타버스 등 여태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미국 지수의 상승은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때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그때를 타산지석 삼아서 그때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앞으로의 주가나 지수를 감히 예측한다는 건 어리석은 짓이겠죠. 가능한 일도 아니고요. 항상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생각은 해볼 수가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다소 부정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주식시장의 흐름이 2000년 닷컴 버블 때와 닮아 있다고 하면서 내년에는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제로금리를 비롯해서 높은 인플레이션과 기업 공개 열풍 그리고 미국채와 중국 부동산 등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군에 다가오고 있는 유동성 위기가 닮았다는 건데요. 자, 그러면서 내년에 S&P 500 지수를 4600 정도로 내다봤습니다. 자, 어제 마감 기준으로 4690.7포인트를 기록했는데 생각보다 다소 긍정적인 예상치가 아닌가 싶은데요. 현재 지수보다 한 2~3% 정도 떨어진 수치죠. 뭐 그 사이에 더 큰 하락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4600 정도는 보고 있어서 제 생각엔 너무 올랐으니까 조심해라. 뭐 이 정도의 경고성 멘트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정말 빅 이벤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분명히 지수가 요동은 칠 텐데요. 자, 거기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2차전지 관련해서 오늘은 국내 2차전지 관련 ETF들이 상승을 했죠. 요 며칠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제가 그때도 저가 매수의 기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반등을 해버렸네요. 정말 뭐 싸게 담을 시간조차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차이나 전기차든 2차전지 테마든 조정이 들어오면 부지런히 담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고요. 차이나 전기차가 먼저 조정을 받고 급등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국내 2차전지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시소 타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상향을 해가고 있는데 중장기 투자를 생각하시고 꾸준히 모아가 보시기를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자, 역시 오늘도
이 배터리 셀 업체보다는 양극재와 음극재, 전해질과 동박까지 이 소부장 업체들의 강세가 두드러졌고요. 장막판으로 갈수록 이 상승폭이 커졌다는 게 특징인 것 같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잠깐 반등을 했었는데 다시 이 2차전지가 바통을 이어받는 모습이었고요. 2차전지 중소형 소부장 업체들의 비중이 가장 높은 타이거 2차전지 테마가 최근에 상승률이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은 기업 공개까지 기다려 봐야겠죠. 그때까지는 소부장 업체들이 2차전지 섹터를 이끌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개별 종목이 됐든 ETF가 됐든 국내 2차전지도 관심을 꼭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시가총액이 벌써 3조 원을 넘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3조 38억 원인데요. 단기간에 이 3조 원을 넘은 최초의 ETF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는 말인데요. 또 주가 역시 날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이 몰리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차이나 전기차의 상승률이 높은 건 역시나 이 중국에서의 전기차 판매량이 정말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 승용차 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36만 8천 대로 전월 대비 6.36% 상승했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154.4%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올해 전기차 판매량이 198만 대로 전기차 침투율은 18.6%까지 달한다고 하는데요. 자, 판매되는 이 자동차의 10대 중에 2대 정도는 전기차라는 말이죠. 그만큼 정말 빠르게 전기차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이 중국 정부의 각별한 지원이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중국의 빅테크 기업과 부동산, 교육 등의 분야가 중국 정부의 제재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웠죠. 주가도 많이 떨어졌는데요. 자, 그런 와중에도 전기차와 2차전지 등 친환경 분야는 중국 정부의 주도로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렇게 특정 사업에 대한 정책 지원은 계속해서 강화가 될 전망인데요. 전기차와 2차전지 밸류체인과 같은 이 친환경 산업과 반도체 등의 IT 소부장,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등의 분야는 중국 정부에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여서 차이나 전기차 ETF의 상승세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꾸준한 투자를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분산 투자와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여기 ETF들을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ETF마다 수익률도 다르고 등락폭도 다르겠지만 우리가 가장 높은 수익률에만 몰빵하면 정말 위험한 것이, 시장은 항상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시장에서 또 어떤 기업들이 치고 나갈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건 역시 S&P 500 지수 추종 ETF가 될 것 같고요. 보시는 4가지 ETF만으로도 앞으로의 시장 변화에 충분히 대응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